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스스로 쟁취하는 권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 글을 쓴 것은 이제 미국 흑인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나마 비교적 개선된 처우를 받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백인들의 후위나 선심의 덕이라기보다는 흑인들 스스로가 쟁취해서 얻은 결과라, 이런 뜻입니다. 예. 지난 2020년이었죠. 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인종차별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각한가 보군요. 예, 과거보다는 이제 좀 좋아졌다 그러지만 여전히 인종의 차별, 특히 흑인 차별은 아직도 건재하다고 볼 수 있죠.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 시위만 보더라도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인가 한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셈이죠. 특히 2018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그린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에 보면 1960년대까지도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은 백인이 들어가는 호텔, 백인이 들어가는 식당,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와. 그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남부로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피아니스트를 초청해놓고도 같은 식당에서 밥을 못 먹게 해요. 네. 또 같은 호텔에 있는 화장실도 못 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흑백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미국 어떤 문화를 접할 때 우리가 메이저리그나 NBA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그런 문화를 보는데, 흑인들과 백인들이 잘 어울려서 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종차별이 별로 없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1960년대까지도 흑인들은 백인들이 들어가는 호텔이나 식당,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인종차별이 거의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이런 말 하기 좀 곤란한데, 링컨 대통령은 그야말로 훌륭한 대통령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을 가져온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지만은, 사실 한 가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그가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 같은 것은 결코 노예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한 말이 있어요. 직접 인용해 보면, 이 싸움이라는 건 이제 남북 전쟁인데, 이 싸움에서 나의 최대의 목적은 북미 연합, 유년이라 그러는데, 북미 연합을 살리는 것이지 노예 제도를 유지하려 하거나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 노예를 한 명도 해방시키지 않아도 북미 연합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또 덜어는 해방시키고 덜어는 그대로 둠으로 북미 연합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심지어 흑인이 백인과 같을 수가 없다. 또 흑인과 백인은 결혼을 할 수도 없다. 이런 말까지 링컨이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때문에 흑인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신장된 것은 그런 신장된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완전히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썼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예. 링컨 대통령마저도
흑인들을 위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 누구도 심지어 훌륭한 정치인도 어떤 개인의 권리를 알아서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스스로 쟁취하는 권리인 것이죠. 예. 네. 최근에도 보면 그 이란에서 이란 여성들이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등의 여성에 대한 차별 정책에 항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란에서 또 여성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는 모습이겠죠. 그렇죠. 여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언제나 뭐 히잡을 강제로 착용해야 하겠지만 여성들이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 결국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예. 네. 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여서 가능하고 또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또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근현대사에서 보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또 찾아오는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 스스로 쟁취하는 권리 또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은 권력에 저항하는 그 DNA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죠. 일본은 뭐 절대 그 저항하는 일이 별로 없죠. 근데 한국의 경우는 과거 동학 농민혁명운동, 이걸 비롯해서 3.1운동, 광주 학생운동, 4.19 항쟁, 5.18 광주 민주운동, 6월 항쟁, 최근에 2016년 그 촛불 집회 등의 예를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이런 스스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예. 얘기를 합니다. 네. 한 가지 그 독립운동만 하더라도 중국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한 번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나 한국은 일본 그 제국주의 치하에서 하루도 그냥 지나간 날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그런 그 저항운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예. 우리 민족이 참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네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중국은 단 한 사람도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그 희생당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예. 예. 참 우리가 정말 예, 그런 뭐 DNA가 한국이 이제 가장 짧은 시간에 그 뭐 산업화를 이루는 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짧은 시간에 그 민주화를 이룬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냥 민주화는 뭐 시민들의 권리 요구에 의한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뭐 심지어는 민주주의는 피를 뭐 먹고 사는 제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2016년 촛불 집회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네. 혁명을 뭐 달성했다. 뭐 이런 것은 정말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가 매우 많이 발전돼 있어서 그렇게 평화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권리를 요구하고 또 권력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노동자나 뭐 여성들이나 기본적인 어떤 권리들은 많이 또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과제는 이제 소수자들인 것 같습니다. 뭐 이주민들, 또 성소수자, 또 장애인 등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그런 또 시민들이 있고 또 종교계는 여기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 또 근래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불편을 또 겪기도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녕과 평화도 직접 우리가 시민들이 쟁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이제 극에 달해 있는데, 이 한반도 문제를 뭐
전쟁도 불사한다는 몇몇 집권자 집단에서만 그 취급하도록 그냥 맡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적절한 행동을 취해서 이런 그 위험한 상황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데 뭐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환으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 1억 명의 시민의 어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그런 서명을 받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이제 한반도 평화를 직접 일구는데 우리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불교 그 노력이 정말 열매를 맺었으면 뭐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원불교에서는 육신의 자활력, 또 정신의 자주력, 경제의 자립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딘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종교에서든 또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원불교 이런 창립 정신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종교도 뭐 건전한 종교라면 이런 정신을 강조하는데 어떤 종교는 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초자연적 힘에 의지하고 그 뜻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극적 태도를 그것이 좋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를 권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런 것을 저해하는 종교가 있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제 원불교 정신처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려하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종교를 통해서 어떤 의지만 하고 있는 그런 의지력이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립력이 강해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 독립적 사고를 몰수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특히 소위 근본주의 신도들의 경우 그런 것은 뭐 이 시대에는 이제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